네. 자, 우리 인제 적극적 효력에 이어서 우리 특허권의 인제 소극적 효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요 소극적 효력과 함께 인제 우리 인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까지 한꺼번에 볼 생각이어서 생각이어서 어 쪼끔 시간이 좀 많이 할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특허권의 효력이라고 저번 시간에 특허권의 효력이라고 하고 그냥 어 네. 그냥 소극적 효력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왜냐면 인제 어 생각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특허권의 인제 소극적 효력은 어차피 뒤에 가서 침해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소개 정도만 할 거거든요. 근데 인제 하고 나서 인제 촬영하고 나서 끝내고 나니까 다시 고것 때문에 요거 넣는 것 때문에 다시 넣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소극적 효력과 인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효력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 효력이 적극적 효력이 인제 우리가 전용권의 개념이라면 소극적 효력은 금지권의 개념이고요. 대표적으로 인제 금지권은 인제 제3자가 시시하는 것에 대해서 침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등록을 못 받게 하는 것 개념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보통 특허법에서는 이제 보통 인제 침해를 막는 거 요거에 인제 쪼끔 더 인제 방점을 더 찍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제 소극적 효력, 제3자가 인제 제3자의 침해를 그러니까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인제 이게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규정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을 우리 특허법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민사상 이게 돈 문제로 가는 거죠, 인제. 네. 그래서 침해 금지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 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면 민사상으로도 인제 있다면 형사상으로도 인제 깜빵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침해죄, 허위표시죄, 뭐 양벌죄, 양벌 규정이죠. 그다음에 몰수 이런 규정들이 인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게 강력한 독점 배타권이다 보니까 민사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 인제 형사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구나. 요 정도.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제 취미 파트는 맨 마지막 시간에 쪼끔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소극적 효력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요렇게 넘어갈 건데 제가 이걸 분리를 해 버리는 바람에. 자, 이제 오늘의 주된 강의는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제한입니다. 제한입니다. 음. 어 특허권은 인제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인제 절대적으로 재산권으로서 너 마음대로 너 권리니까 영원히 너가 독점하는 거고 그 효력도 제한 없어. 무제한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잖아요. 거기서 인센티브로 특허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발전이 궁적 목적이에요. 인센티브를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허권을 준 거니까 만약에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효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허권, 독점 배타권을 주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산업 발전, 법 목적을 고려해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그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독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권의 효력이니까 요 특허권의 효력은 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적극적 효력이 있고 소극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효력의 제한도 있겠고 소극적 효력의 제한도 있겠고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적극적 효력의 제한입니다. 적극적 효력의 제한은 내가 특허권자인데 그럼 내가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독점하는 건데 독점을 떠나서 실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독점 배타권자인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전용 시시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강의 수준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요 강의의 목적상 맞질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보통 이용접촉 관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잘 안 합니다. 네, 왜냐면 시간 관계상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용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저촉 관계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촉 관계는 또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리사 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또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이 강의 자체가 이제 원 목적 자체가 이제 저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닦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제공하고자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디테일한 그 변리사 강의는 사실은 뭐 후순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왜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할 거고, 시간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할 예정이어서 그건 잘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거 여기서 이거 설명하기는 너무 이 강의 특성상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네, 요렇게 이제 뭐 네,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거기에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강의 취지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예로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컨대 절단기가 있어요. 앞에서 한번 얘기해서 그래요. 예, 절단기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절단기를 만들었는데 이 손잡이 부분, 이게 이제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손잡이 부분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절단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써보다 보니까 이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단기 자체는 좋은데 손잡이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손잡이 달린 절단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진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특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쪽도 특허고 이쪽도 특허인데 을은 뭐 한 거예요? 이 절단기에 손잡이를 단 거잖아요. 손잡이 달린 절단기에 대해서 특허권자인 건 맞지만 이 절단기 부분은 사실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갑 거를 얘가 쓰는 거죠. 이걸 뭐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용. 이런 거 관계를 우리 이용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A고 여기는 A를 A에다가 플러스 B를 한 거죠. 이렇게 계량을 한 거죠. 근데 A를 이용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쪽이 특허권자라고 해서 A 플러스 B, 손잡이 달린 절단기를 그냥 자유롭게 CC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잡이 부분이야 아니지만 이 절단기는 이쪽이 특허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서 아무리 이쪽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이 절단기를 여기 이제 허락도 없이 이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쓴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같은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용 관계라고 하고요. 네. 이런 이용 관계였을 때 을은 그냥 아무리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갑의 허락 없이 그냥 이용할 수는 없고 이쪽에 뭐를 해야 되냐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 허락을 받는다는 과정은 이제 시시권 설정하는 과정이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쪽이 과하게 시시를 요구한다거나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특허권자니까 이거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실시를 해야지 또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니까 우리 이제 특허법에서는 우리 특허법 98조에서 이용저촉 관계를 규정해 놓고 그래서 을이 그냥 실시하면 이건 침해입니다. 이거는 그냥 실시하면 침해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쪽도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요. 그러니까 조정 규정으로서 98조를 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이라는 제도를 둬요. 네,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심판원에.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심판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범위라든가 대가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강제적으로 실시권을 허용해요. 그래서 이런 실시권은 우리는 뭐 강제 실시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어떤 계약에 의한 실시권하고는 좀 다르죠. 심판에 의해서 실시권이 허용가 된다. 그러니까 요걸 거치지 않고 그냥 실시하면 침해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실시권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됐다고 해서 막 공짜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원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정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아무튼 이쪽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그냥은 실시 못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라면 만약에 갑과 을이 있다면 예, 갑과 을이 있다면 갑이 혼자 이 특허권을 포기를 해요. 포기는 불이익한 행위잖아요. 을이 있는데 자기 지분 포기하는 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특허권 전체를 어떻게 포기를 해요? 혼자. 이거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못 하는 거죠. 예. 이쪽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네. 요것도 그래서 적극적 효력의 제한 사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극적 효력의 제한입니다. 소극적 효력의 제한입니다. 이 소극적 효력의 제한은 자, 이제 내가 실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남이 내 걸 실시하면 침해 주장할 수 있는 게 소극적 효력이잖아요. 근데 남이 제3자가 나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침해 주장을 못하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소극적 효력의 제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 침해 주장하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 효력에 제한되는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효력의 이제 제한 사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침해 문제에서의 어떤 그 항변의 문제고 이제 서로 이제 논거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침해 소송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얘기할까요? 실시권이 존재하면 이건 전용 시권이든 뭐 통상 시권이든 돈을 주든 안 주든 아무튼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이제 실시하는 거니까 그거는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네, 실시권이 있으면 실시권자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특허법 96조인데요. 특허법 96조는 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특허 발명이 A예요. 근데 이제 A를 실시하는 건 원래 이쪽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허락을 안 해주면 실시 못하는 거죠. 침해니까. 그죠? 그런데 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우리 법목적상 타당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 이거 특허 발명과 동일하더라도 이건 침해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 특허법 96조에서 규정을 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유를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고 실시권 설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침해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특허권자가 침해 주장했을 때 무슨 얘기야 나 9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1호에 해당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거든. 나 침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게 있느냐. 자, 시험 연구를 위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A라는 발명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공개한 대가로서 특허권을 주는데 이걸 갖다가 개량해서 A-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A-를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우리는 산업 발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량한 A-를 만들려고. 근데 이제 이 A-를 만드는 과정 중에 A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A를 만들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험 연구 목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실시한 건데, 네, 이걸 뭐 사용하거나 이걸 뭐 생산하거나 뭐 이거를 한 건데, 네, 이걸 한 거 시험 연구 목적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침해로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A-A2-라고 하는 개량 발명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산업 발전을 도리어 독점 배타권 때문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특허법 96조에서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뭘 위해서 실시한다? 네, 이거 시험이라든가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실시한다. 예, 그러면 우리는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연구가 사실은 이제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그
그 의약품 있잖아요. 이제 의약품이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 제조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등록을 위한 시험이죠. 이런 등록을 위한 시험도 들어가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그 회사의 사익적 측면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느냐? 판례는 오케이. 이것도 다.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등록을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건데 임상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면 결국 그러면 너무 특허권자한테 과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산업 발전을 도려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판례가 인정을 했고 요 판례가 바로 3년 후에 입법화돼서 지금은 여기는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도 이제 다 이제 우리 법률상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시험 연구 목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건 괜찮아요. 물론 이제 그걸 생산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렇게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건 가능하다. 시험 연구 목적이라면,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입니다. 네,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운송수단이에요. 여기 만약에 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항공기 차량은 나라의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법의 특허권은 뭐죠?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막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배가 있는데 배에 엔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엔진이 있는데 이 배 엔진을 여기 이제 갑이 특허권자인데 을이 미국엔 특허권자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선에 이제 엔진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미국에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을에게 특허권 침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엔진을 파는 데 있어서 손해 볼 게 없고 또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침해로 본다 그러면 교통장애만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 못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여기서 이제 뭐 생산해가지고 뭐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나라마다 특허권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 교통장애만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비행기가 떴다. 근데 보니까 한국엔 특허권자가 갑인데 뭐 러시아엔 특허권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러면 러시아 영공은 지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조약에서. 야, 이것까지 특허권 침해로 보게 되면 교통장애만 생기니까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여기서 사용하는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보지 말자라고 해서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유가 있는가 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발명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침해가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는가? 세 번째는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침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요거 이제 물건 발명만 적용되는 거죠.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네.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특허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A라는 물건이 을이 이 당시에 출원할 당시에 이게 출원시죠. 출원할 당시에 이때 A라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이미 A라는 물건이 출원할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특허가 됐다고 해서 침해 주장하면 침해를 인정해요?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 전부터 출원할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예. 그래서 이미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은 요거는 이 특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게 신규성 상실해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유효냐 이런 거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침해가 아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그 당시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이제 을이 이게 물건이 너무 좋아서 A라는 물건을 동일한 물건을 생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건 침해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생산한 거 말고 출원 시부터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효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약사법에 의한 조제의학 조제 행위인데요. 요거는 약사법에 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의약품이 있어요. 의약품이 있는데 이제 의약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혼합을 하는 거예요. 혼합, 배합,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조제라는 얘기는 혼합의 개념이죠. 네. 새로운 합성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혼합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한 거예요. 처방을 했는데 이 환자의 가장 적합한 약은 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는데 만약에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조제의학에 대한 특허권이. 근데 이제 처방을 했는데 A와 B에 대해서 비중도 거의 같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처방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특허권 침해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약값이 올라가요. 약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약국 가서 아니면 뭐 병원 가서 비용이 많이 나오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건강은 더 나빠지겠죠. 그죠? 네,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국민 보건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의했다는 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컨대 뭐 일반 감기약을 만들기 위해 영리 목적으로 제약회사가 이렇게 감기약을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10포짜리 이제 일반 의약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약국에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에 의했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을 했고 그 처방에 의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방을 했던 거예요. 약국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더니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약국에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해줬고 그 조제된 의학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특허권이 있다 하더라도 침해로 볼 것이냐? 아니다. 이건 만약에 이걸 침해로 보게 되면 약값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요거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요 경우만. 예.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조제하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조제의약 만드는 거는 특허권 침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허청에서 아무리 이제 심사관이 잘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심사가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제 유체물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특허권과 관련해서 이제 침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침해냐라는 겁니다. 그게 침해냐? 여러분들 이제 교재 이제 그 표현이 살짝 목차가 아니라 우리 이제 실시 불가능한 형태의 기재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먼저 대원칙을 하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원칙. 그게 뭐냐면 행정행위 공정력이라는 거예요.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A가 특허가 있어요. A가 특허가 있는데 이 A가 뭐 하자가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A를 누가 이제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침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자가 없으면야 이제 이게 침해냐 아니냐 동일하냐 여부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 그 외 뭐 96조에 해당한다 이런 걸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다루는 주제 제안의 문제는 뭐냐면 이 특허가 하자가 있었을 때예요. 잘못 특허가 된 거예요. 잘못 특허돼 있고 얘가 이제 무효 사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침해 주장한 거예요. 이게 침해가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지 무효 심판에 의해서 이제 무효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는 그러면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허를 받는 데 있어서 특허청에 이제 특허청이라는 정부기관의 고도한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받았잖아요. 예, 고도한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특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고도한 심사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이거는 무효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특허는. 그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하자가 있다고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직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특허권은 어떻게 봅니까? 예. 이거는 이 특허권은 이제 적법한 특허권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금 현재 무효 심판에 문제가 있고 이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특허권으로 봐야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취지는 좀 다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예,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을 하는데 뭐 특히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 보면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네, 이미 이제 확정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판단해 버리는, 네, 요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게 법을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어느 당이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아직 이 그 고도한 심사를 거쳐서 그죠? 예, 공공기관이 특허권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자가 있는 것도 고도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하자가 있다라고 확정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거는 그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지금 이거 아직 하자가 있다고 한참 심사하고 있는데 이거 심리하고 있는데 심판에서 네, 이걸 갖다가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된다. 이때까지는 적법한 특허권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행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행위 공정력이 하자가 있어도 공정력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행정의 공정력입니다. 자, 공정력이 있었을 때, 자, 공정력이 작동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되는 경우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예요. 하자가 있더라도 발명은 새로워서 사회적인 기여는 했어요. 네, 사회적인 기여를 했는데, 예, 사회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 대신 특허 요건에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여는 했는데 새로운 발명이어서 이런 경우는 공정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보니까 특허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심사를 잘못해서 이거는 새로운 발명도 아니에요. 사회적 기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허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효 심판에 의해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거는 특허권의 효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판례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의 공정력. 그러니까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권이 있어서 그 사이에 침해 주장하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요거는 뭐냐면 그 새로워야죠. 그죠? 네.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요거를 요렇게 할까요? 신규하긴 합니다. 신규하긴, 우리 신규성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신규하긴 한데 새로운 발명이긴 한데 네. 그 요건을 흠결한 거죠. 이런 경우라면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새롭지도 않아요. 물론 당연히 요건도 흠결했겠죠. 이런 경우는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되기 전에도 무효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침해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공정력이 작동되는 경우라면 이건 침해를 인정하겠죠. 침해를 인정하겠는데 만약에 공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 범위를 부정하는 경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권 하자에 의한 제한인데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느냐? 공정력이 작동 안 하느냐? 일반적으로 작동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실시 불가능한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여기 아까 제가 신규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평상시 쓰던 용어들이 아니어서 좀 어색했어요. 여기다는 뭘 썼냐면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 네. 지금 쓰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있어서 사회적 유익을 끼쳤느냐? 있었다면 요건을 흠결했다 하더라도 행정력 공정력이 작동하는 거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 자체가 없었어요. 네. 없었고 요건도 흠결했다면 이때는 행정력의 공정력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 심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권리 범위를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침해가 안 된다. 예. 새로운 발명의 공개가 없는 경우는 뭐다? 바로 실시 불가능한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실시 불가능한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예요? 실시도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네. 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거. 미완성 발명. 발명에 대한,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없었잖아요. 미완성이니까. 네. 이런 것들,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해를 주장하면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이때는 침해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명백합니다. 이 판례가 아예 일관됩니다. 이 예외도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자,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는, 네. 자, 요 경우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요것도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시트를 바꿀게요. 네, 항변 얘기할 때는. 자, 요게 이제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발명에 대해서 특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을이 A를 실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여기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특허가. 이미 그 당시에 이게 공지가 돼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이 A라는 어떤 간행물, A가 기재되어 있는 간행물을 찾지를 못해서 이게 특허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무효심판과는 변론으로, 네, 이 소송에서 지금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지금. 후는 어차피 특허권이 없어진 거니까. 전에 얘가 지금 아직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지금 공지기술과 동일한 발명이에요. 그럼 이게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거 이미 공지된 발명인데 심사관이 이걸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죠?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없었다고요. 네, 공개가 없었다고요. 아이고. 물론 요건도 흠결했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침해를 인정할 것인가? 무효 확정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먼저 이게 정리를 해서 그런데요. 아까 이제 공정력이 작동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됐느냐,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판례가 다 축적이 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정리되기 전에 최초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정리가 된 게 그 내용이고,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1970년대 문제가 된 거예요. 70년대. 1970년대 이런 경우에도 이제 행정력이 공정력이 작동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아니, 행정력이 공정력을 왜, 아니, 다른 하자가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건 인정 안 해? 그 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실제 그런 판례가 있었고, 1970년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은 말이야.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는 있었잖아. 기여도 있었잖아. 근데 하자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니 이미 공지된 기술이 착오로 특허된 건데 이게 무슨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있어. 사회적 유익도 없었잖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판례와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학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좀 신규성을 좀 달리 봐야겠어. 이거는 무효심기를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지기술은 제외해야 된다. 요걸 공지기술 제외설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판례가 양분이 돼 있다가 이게 1983년 아이고 다시 1983년 이게 날짜가 맞을 거예요. 7월 26일에 8일 후 56 판례 전환 판례입니다. 대법관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법관들이 모두 13분이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 이 기존에 이제 이렇게 한 건 뭐냐면 기존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고 이 판례를 바꿔야겠다라고 할 때 이때는 그 대법관이 전원이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전원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고전적이면서 아주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81556 판례입니다. 이 81556 판례에서 뭘 취하게 되냐면 공지기술 제외설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규성은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신규성은 이거는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 범위를 부정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얘가 보니까 신규성이 상실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효 심판과 함께 우리는 침해 소송 중에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항변을 할 때 이제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리 취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발명이 동일하다. 이건 나중 문제고 이런 걸 먼저 찾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저쪽에 하자가 있는 걸 찾고 저쪽에 출원할 당시 이미 그 동일한 발명이 이미 벌써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간행물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항변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통 소송할 때 저 발명하고 틀려요. 저게 유효하다는 전제 속에 틀려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하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제 선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침해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금 항변 얘기를 이제 공지기술 제외설에 따라 항변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자면 침해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보통 뭘 하냐면 무효 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 소송에서 지금 항변도 있지만 항변하는 것도 있죠.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효 심판을 청구해요. 너 보니까 하자가 있다. 왜냐하면 하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효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대응 조치가 되는데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효 심판에서 우리 이제 판결이 나올 때 심결이 나올 때까지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침해 소송을 우리는 뭐하자? 중지시키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해 소송에서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을 이제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조치죠. 보통 그래서 침해 소송 제기하면 무효 심판 많이 청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애플하고 이제 삼성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 삼성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었던 회사인데, 아우, 지금은 뭐, 네, 이게 참 그래요. 애플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게 뭐 절대적인 어떤, 물론 뭐 시총 1위, 지금도 1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관심은 사실 애플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삼성은 진짜 우리나라 회사로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되게 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혁신이 필요한 것 같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네. 애플 삼성 사건에서도 이게 전 세계 16개국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나라마다 뭐 침해 소송을 청구하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쪽에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혼재돼 있었던, 예, 그런 일련의 소송이었습니다. 네. 자, 요걸 우리 공직기술 제외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항변입니다. 무효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그러니까 이런 공직기술 제외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침해 소송이 있어요. 이게 무효 심판은 별도의 이제 심판 조치니까, 별도의 이제 절차니까, 요거는 뭐 이것과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니까 요거는 여기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 침해 소송에서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항변해서 그러면 기각을 받아낼 것인가. 네. 자, 굉장히 중요한 항변입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침해 소송 들어오면 이거는 발명이 다른데요. 이거보다 훨씬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조치들이니까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걸 제가 요건 조금 미리 좀 그려놨고요.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길죠. 예, 요번 타임이 긴데 요거 중간에 끊기는, 그래서 네, 연계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요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특허 발명이 있어요. 자, 이제 A라고 하죠. 네,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CC라고 했죠. 이거 확인을 구하는 발명이죠. 이쪽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지기술 제외설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이 항변에 이걸 활용하자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니까 공지기술이 A예요. 근데 이제 특허 발명이 A예요. 그럼 이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먼저 이게 신규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특허긴 한데 하자가 있는 거죠. 신규성 상실에는 하자. 자, 이럴 때 이쪽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신규성 상실인데? 라고 하면 공지기술 제외설에 의해서, 예,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공지기술 제외설을 바탕으로 해서, 야, 특허 발명 너 말이야, 너 신규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부정되잖아. 그러니까 나 침해 아니야. 요 주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효의 항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워낙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한 판례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앞으로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이건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아셨으면 좋겠다. 좀 디테일하지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판례까지 좀 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 교재에는 판례를 실진 않는데 요거는 좀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네, 읽으면 아마 이제 도리어 이제 읽어서 더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왜냐면 표현 자체가 이제 좀 낯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 읽지 않으면 그냥 전체적인 어떤 추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항변은 요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허 발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효잖아. 신규성 상실이잖아. 근데 왜 침해니? 그럼 공지기술 제외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침해가 아닌 걸로 되는 거야. 요걸 무효항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효항변의 대상은 뭐다? 특허 발명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같은 어떤, 얘가 신규성 상실인 상태잖아요. 근데 대상을 바꿔서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뭘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가 무효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쓰는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 자유기술이라는 거야. 자유기술. 얘의 독점권에 얽매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지기술이 있는데
나는 그 공지기술을 썼을 뿐이야. 공지기술은 너가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지.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기술의 항변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공지기술,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을 썼을 뿐인데 내가 왜 침해니?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소송에서 유력한 항변입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침해 주장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출원일자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아니 우리 그 전부터 이 동종업계에서 썼던 기술이고 나는 우리는 그걸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발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침해가 아니에요. 네, 침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지기술, 예, 이 공지기술을 나는 썼을 뿐이야 라는 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을 썼을 뿐이야. 이걸 자유기술의 항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항변입니다. 그럼 침해가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다음에 자, 조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공지기술 제외설에 따라서 이게 명백하잖아요. 그죠? 명백한데 요번엔 조금 좀 고민거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 신규성 상실인 경우도 많지만 신규성 상실보다 훨씬 많은 게 뭐예요? 진보성 위반이죠. 그러니까 진보성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특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A인데 요게 A 다시. 요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쉽게 발명할. 그러니까 진보성이 없어요. 진보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특허가 된 거예요. 그죠? 다시 A 다시. 여기도 A 다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뭘 하겠어요? 항변을 하는 거죠. 무효심판 청구는 별개고, 네,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항변을 할 때, 자, 무효의 항변. 이것도 무효잖아요.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있잖아요. 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무효심판에서,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보성은 주관적 측면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한 심사를 거쳐서 무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효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심판에서 무효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이거를 무효라고 침해소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침해소송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그 발명 자체가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심판에서 무효도 되기 전인데 이걸 갖다가 발명이 이제 용이하다고 해서 진보성이 없으니까 이건 넌 무효야. 그러니까 난 침해 아니야. 이런 무효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를 부정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어느 게 더 유용하다 그랬죠? 자유기술의 항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나는 공지기술 있잖아. 공지기술과 똑같진 않지만 용이해. 용이하게 다 이렇게 실시할 수 있어. 우리 업계는 이 정도 변형시켜서 실시하는 거 껌값이다? 뭐 이런 얘기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A를 보면 이 정도 변형시켜서 쓰는 거 우습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침해니?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아니 공지기술이 A라고 해서 A라고만 써야 돼? 우리 업계에서 부품 같은 거 조금 약간 다른 부품 끼워 넣어서 쓸 수도 있는 거 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고 침해 아니야. 너가 특허권이 유효한지 아닌지 나는 그건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을 썼을 뿐이야. 요게 자유기술의 항변. 요게 인정이 돼요? 요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 무효의 항변은 신규성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진보성에서는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자유기술의 항변은 신규성에서도 인정이 되고 진보성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잘못 표시했네요. 신규성에서도 인정이 되고 진보성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진보성 영역에서 뭐가 있냐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거예요. 명백히 쉬워요. 명백히 쉬워. 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건 용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인 갑도 이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보성이 없는 게 명백한데. 그죠? 여기 이제 무효가 될 게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유효한 특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침해 소송을 한 거예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판례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거기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슨 판결이었어요, 거기? 아니, 권리 남용의 항변에 관련된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네, 말을 뒤바꿔서 얘기했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무효의 항변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명백한 경우에 진보성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는 민법에서 권리를 남용한 거예요. 남용. 이런 거 남용한 것까지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너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거기에 조력하지 못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특허권의 효력이 이런 경우는 제한이 되는 거야. 침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네. 요걸 이제 우리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명백히 용이한지 여부는 그 정도는 이제 침해 소송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권리 범위 확인 권리 남용의 항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권리 남용의 항변도 확인 대상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발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백한 경우에 너는 권리 남용을 한 거야라고 주장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진보성 영역에서 주장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그 신규성 영역에서는 무효의 항변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번 시간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말씀드렸고 내용도 좀 어려워요. 네, 내용도 어렵고 아마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변리사가 아니라 변리사 변호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좀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좀 길게 요번 강의는 좀 길게 이제 뭐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